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그 사회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첫 번째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을 구별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사회현상 또는 이제 사회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관점들, 그래서 미시적, 거시적, 뭐 기능 갈등, 뭐 상징적 상호작용,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어. 자, 오늘 해야 될 얘기는 뭐냐면은, 그럼 실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를 들어가 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회현상 연구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크게 이제 보면은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라는 말을 사용하게 돼.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 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을 구별하는 그 내용이랑 좀 이어지는 부분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구별할 때 뭘 가장 강조했었냐면,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면 그 순간 뭐가 된다? 사회현상. 인간의 가치가 개입될 수 없는 내용들은 전부 다 자연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자연현상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그치, 일정한 법칙성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사회현상의 경우에는 보편성도 존재하지만 인간의 가치가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거랑 연관되는 부분인데, 자, 양적 연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뭘 보는 것이냐? 사회현상이랑 자연현상은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 자, 반대로 질적 연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똑같냐?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은 다르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양적 연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현상, 즉 인간이 만들어낸 행동, 행위 이런 것들도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적 연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질적 연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둘은 연구 방법이 달라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바로 질적 연구야.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학생들이 괜히 어려워하는데, 괜히 말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양적 연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은 방법론적 이론론, 그리고 우리가 질적 연구를 방법론적 이원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의 연구하는 연구 방법은 어떻다? 하나다. 똑같다라는 얘기고, 반대로 질적 연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원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 첫 번째 얘기할 건 당연히 양적 연구가 되겠지. 자, 양적 연구는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도 부른다?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도 부른다. 이 얘기를 했었어. 그치? 자, 그러면 양적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는 거지.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 아까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은 본질적으로 같다. 따라서 일정한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양적 연구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은 연구 과정을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사회현상 연구하려면 뭘 해야 될까? 당연히 문제 인식을 해야겠지. 뭐 다른 말은 뭐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겠지. 아, 이런 현상이 지금 뭐 문제가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라는 과정이 있겠지.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과정,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인데, 양적 연구에서 가설 설정.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구 주제를 정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양적 연구는 법칙을 만들어내라는 걸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어떤 법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내가 먼저 가설을 세워보는 거. 우리가 한번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자, 뭐냐면 만약에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본다고 하자. PC방 이용 시간이
길수록 학업 성취도는 떨어질 것이다. 자, 이런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지? 가설이 되는 거야. 즉, 가설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지. 뭐뭐 하면 뭐뭐일 것이다 식. 즉,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러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연구자가 미리 연구 주제를 정한 다음에 가설을 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PC방 이용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게임을 오래 할수록, 롤을 오래 할수록 학업 성취도는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를 정하는 게 바로 무슨 단계다? 가설 설정 단계가 되는 거야. 자, 이거를 뭐 좀 더 어려운 말은 어떻게 하느냐,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정하는 작업,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설정했으면은 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겠지. 그래서 나오는 단계가 뭐냐면, 자, 이제 가설을 정했으면은 과연 내가 어떤 방법으로 연구할지 연구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 단계를 연구의 설계. 나는 이런 식으로 이 양적 연구를 진행을 하겠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하겠다. 그 내용이 나올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 시험지 엄청 많이 나오지 이거. 자, 말은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자, 물어보자. 지금 가설에 보니까 말이야, 학업 성취도란 말이 나오거든. 자, 학업 성취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왜냐면 학업 성취도는 그냥 점수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야. 왜냐면은 어떤 과목, 어떤 공부에 있어서 내가 얼마 만에 성취를 이뤄냈는지는 꼭 점수로 표현되는 건 아니거든. 즉 무슨 말이냐면, 개념의 정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추상적인 개념, 즉 추상적인 내용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게 바꾸는 거야. 자, 추상적인 내용, 학업 성취도 되게 추상적인 얘기야. 뭐가 학업 성취도인데? 자, 이거를 수치화로, 즉 뭐다? 이 경우엔 뭐가 될까? 점수로. 내가 이번 연구에서는 학업 성취도를 점수로 얘기를 할게. 국어면은 국어 시험 점수 몇 점, 수학이면은 수학 시험 점수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로 표현을 할게. 자, 추상적인 내용을 수치화시키는 것,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부른다. 자, 엄청 많이 나오는 시험지 중에 하나야. 자, 이렇게 돼 연구 설계를 했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당연히 연구 진행을 해야겠지. 어떻게? 연구니까 뭐 해야겠어? 자료 수집해야겠지. 뭐 어떤 식으로, 뭐 방법은 다양할 거야. 예를 들면 뭐 10명의 학생을 선정해가지고 6개월 동안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PC방 이용 시간을 정해가지고 1시간 하는 애, 2시간 하는 애, 3시간 하는 애, 이렇게 해서 쭉 PC방 이용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뭐 6개월 뒤에, 3개월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하겠지. 그 과정, 연구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자료 수집 과정이라고 부른다. 자, 내가 정한 연구 기간이 끝났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뭘 해야 될까? 자, 자료 수집해서 이제 자료를 뭐 해야 돼? 분석해야지 뭐, 분석. 그래서 우리가 5번째 단계를 뭐라고 부른다? 자료 분석.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시험 점수가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뭐 PC방 이용 시간에 따라서 애들 성적이 어떻게 달라지는구나. 이걸 하는 게 무슨 과정이다? 자료 분석 단계야. 자, 자료 분석 끝났으면 이제 무슨 단계가 나온다?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세웠던 게 뭐였지? 가설. 바로 이 가설, 이놈의 가설. 자, 가설 검증 단계에 들어간다. 즉, 내가 세운 가설이 맞았느냐 틀리느냐, 정말로 PC방을 오래 이용했더니 성적이 떨어졌느냐, 아니면 성적이 뭐 오히려 오른 애가 있느냐 등등등, 이거를 검증하는 단계가 들어가야겠지. 가설 검증 단계가 들어가야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결론 도출 및 일반화. 내가 3개월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런 연구를 진행을 해서 그 결과 PC방을 뭐 오래 이용하면 오래 이용할수록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더라
뭐 이런 식의 결과를 얻는 게 바로 이 과정이 되겠지. 자, 지금 내가 이 과정을 얘기하면서 딱 세 부분에 빨간색을 쳤어. 첫 번째가 가설 설정 단계. 왜? 이거는 양적 연구에만 있는 거란 말이야. 왜 양적 연구에만 있다? 양적 연구는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을 동일한 방법에 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법칙을 만들 수 있다. 그 법칙이 바로 뭐다? 가설이다. 그래서 연구자가 가설을 세웠어. 연구를 진행을 해.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설 검증을 딱 하는 거지. 그래서 내 가설이 맞았으면 어떻게? 채택을 하는 거고, 내 가설이 연구 결과랑 안 맞아. 그럼 가설은 부결되겠지. 무너지게 되겠지. 그치? 이런 식의 연구 진행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양적 연구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 이 양적 연구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 아까 이제 단계별로 세 가지 얘기했지. 가설, 개념의 조작 측정이, 그 다음에 검증까지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총 7단계 정도의 연구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 또는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자, 가치가 개입된다는 얘기는 연구자의 판단이 드러난 얘기가 되겠지. 어딜까? 그렇지. 첫 번째 뭐야?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는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왜? 나 이거 연구할래? 나 이거 관심 있어? 나 이거 이럴 것 같은데? 여긴 어떻게? 가치가 개입돼야겠지. 또 맨 마지막 단계 뭐야? 결론 도출할 땐 당연히 내 가치관 들어가겠지. 그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되는 부분 어딜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2단계가 되겠지. 자, 가설 검증을 하는데 말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양적 연구를 쭉 진행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 내가 PC방을 오래 시킨 애들이 성적이 잘 나온 거야. 오히려 더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럴 거란 말이야. 내가 돈 들인 거, 시간 들인 거 있는데 안 되겠다. 얘네 성적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유혹이 빠진단 말이야. 그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가설 검증 단계에서는 절대로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들어가면 안 된다. 요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연구 윤리 할 때 아마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자, 이게 양적 연구야. 되게 중요하겠지, 양적 연구는. 자, 그럼 양적 연구의 장점은 뭘까? 양적 연구의 장점. 자, 우리 한번 이 키워드를 한번 기억을 해보자. 양적 연구하면 객관적이다, 수치화, 계량화가 용이하다, 그 다음에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자, 이게 왜 좋냐면은, 자, 양적 연구는 자연현상을 연구하듯이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내가 세운 가설이 검증이 됐으면 이런 게 가능하겠지. 똑같은 사례를 같은 법칙에 넣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될 거야. 그치? 즉 일반화가 쉬워지겠지. 보세요. 우리가 PC방 가지고 학생들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학업 성취도 이런 차이가 보이더라. PC방 좀 덜 보내세요. 얘들아, PC방 조금 가야 돼. 거봐, 성적이 보여주잖아. 이런 식으로. 즉 법칙화, 계량화, 수치화, 뭐 객관화,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는 게 바로 장점이고, 반대로 단점은 뭘까? 인간은 자연이랑 다르잖아. 그치?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뭡니까? 자,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나 어떤 특수성에 대한 거는 고려가 된다, 안 된다? 고려가 안 돼. 왜? 공부 잘하면서 게임도 많이 하면서 그런 애들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나올 수 있지. 주위에도 있을 거라마? 자, 그러니 이거 이렇게 일반화 시키는 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즉, 단점은 인간을 너무 지나치게 자연현상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주관적인 모습, 특수성이 있는 모습들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바로 양적 연구의 단점이 될 거야. 그래서 장점, 단점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겠지. 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더니 바로 다음에 이어서 얘기할 질적 연구는 당연히 뭘까? 양적 연구 반대겠지. 무슨 말이야? 양적 연구의 장점은 질적 연구의 단점이 될 것이고, 양적 연구의 단점이 질적 연구의 장점이 되겠지.
자, 그 얘기를 해보자. 자, 질적 연구는 아까 말했듯이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치? 자연현상이랑 사회현상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관점에서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질적 연구라 그랬어, 그치? 자, 이러한 질적 연구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면 질적 연구의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은 인간은 자연과 다르다는 거야. 즉,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다르기 때문에 법칙화라든지 이런 계량화 같은 게 용이하다, 용이하지 않다. 이게 바로 질적 연구가 되겠지, 그치? 자, 간단히 얘기하면은 연구 과정, 연구 단계에서 나머지는 거의 동일해. 근데 어떤 게 빠진다? 가설이라는 단계가 빠진다, 질적 연구에서는. 왜? 가설을 세운다는 말은 아까 무슨 말이라고 그랬지? 법칙을 만드는 거라 그랬지? 그러나 질적 연구는 목적 자체가 법칙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굳이 가설을 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바로 질적 연구야. 똑같아. 연구 주제 정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하고, 연구 설계하고, 자료 수집하고, 자료 분석하고 똑같거든? 똑같은데 어떤 단계만 빠진다? 이것만 빠진다. 있을 필요가 없잖아. 연구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치? 자, 이게 이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될 텐데, 주로 시험 문제에 뭐가 많이 나올까? 둘을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오겠지? 보자고. 자, 예를 들어서 민감한 얘기일 수 있겠다. 자, 이온율이 급증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진행하고 싶대.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만약에 양적 연구로 진행을 하고 어떤 학자는 뭐 질적 연구로 진행을 한다고 하자. 자, 만약에 이거를 양적 연구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연구가 가능하겠지. 자, 뭐 최근에 5년 사이에 이혼한 뭐 100쌍의 커플들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해봤다. 그랬더니 이혼 사유가 뭐 첫째 성격 차이, 뭐 두 번째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세 번째 등등등이 있겠지. 그러면 이제 양적 연구 진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 뭐 이걸 가지고 이제 하겠지. 이혼을 하는 이유를 보니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로 뭐 성격 차이가 나오더라. 그 다음으로는 뭐 경제적인 뭐 불균형 뭐 등등등 이유가 나오더라. 뭐 세 번째 뭐 육아 문제 뭐 등등등 나오더라. 이런 것들. 그럼 이제 어떻게 결론 내릴까? 현대 사회에서 이혼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 성격 차이다. 두 번째 뭐 경제적인 불안감이다. 결론을 내릴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다음에 이혼하는 사회 나왔을 때 여기에 그냥 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이혼 왜 하셨어요? 성격 차이. 오케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뭐다? 양적 연구라고 하면, 반대로 질적 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겠지. 질적 연구는 법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랬단 말이야,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이혼한 커플들을 한 쌍씩 부르는 거야. 한 쌍씩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혼의 이유 아주 깊게 듣는 거야, 깊게. 단순한 이런 성격 차이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만약에 100쌍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어때? 연구 결과는 당연히 달라지겠지. 왜냐면 이 경우에는 개별 케이스를 다 따로따로 특수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어때야 돼? 이유가 다 달라. 같은 것 같지만 달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는 있겠네. 양적 연구는 어떻게 보면 어떨까? 대량의, 즉, 한 번에 많은 양을 조사할 수 있겠지. 왜? 아까 말했듯이 수치화가 용이하고 계량화가 용이하고, 그렇지? 법칙화가 용이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안 되겠지. 시간과 비용이 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연구야, 질적 연구는. 하나의 케이스 다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질적 연구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겠지. 어때? 인간별, 사람별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들 또는 특수성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릴 뿐더러 법칙화가 불가능하다, 계량화, 뭐 수치화가 힘들다,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어떻게 다르고 그 시작부터가 어떻게 다르고 그 연구 단계에서는 어떤 과정이 있고 없고, 이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지. 가설 설정과 가설 검증 단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지고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된다? 장단점 정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은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양적 리츠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바로 다음 강에서 이어지게 되는 실제 연구 방법들이 바로 이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양적 연구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질적 연구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얘기해 보도록 하자.